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는 거는 처음이죠. 네, 반갑습니다. 자막을 꼭 켜주세요. 여기 자막을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자막을 꼭 켜주세요. 최근 저한테 메일이나 댓글로 베이킹을 직업으로 갖는 것에 대한 조언을 요청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어차피 대답을 할 거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랑 함께 이 내용을 공유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상을 처음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제가 한 경험들, 그런 느낌들만 말해드리는 걸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아무래도 이게 진로와 그런 미래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디어 조금 이제 뭔가 정리가 된 것 같아갖고 제 마음을 담아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현재의 저로서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베이킹을 직업으로 삼을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얘기는 다 저의 시선과 관점이 들어간 얘기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홈베이커에서 직업 베이커가 되겠다는 결정과 뭐 그런 과정들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 얘기 마지막에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여기 옆에 컴퓨터가 있어요. 이걸 좀 보면서 할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해요. 제가 베이킹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당시 제가 28살이 막 되었던 2014년 1월 1일이었어요. 저는 이제 특허 사무소에서 일본어 관련된 일을 하는 그런 회사원이었고요. 2014년 새해 첫날에 서울의 4.19 공원 근처에 카페 시소라는 곳에 남자친구랑 지금 남편이랑 같이 갔었는데, 이제 그 카페가 직접 사장님이 좀 개성을 담아서 만든 좀 그런 케이크를 파는 곳이었어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고, 딱 갔는데 사장님을 보고 나도 이런 거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영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가 딱 왔어요. 나도 이런 거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설날 보너스로 받았던 돈으로 오븐을 사가지고, 오븐이 또 놀 데도 없었어요. 저희 주방이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사니까 없어서 컴퓨터 책상 아래다가 오븐을 놓고 주방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했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열정적인 홈베이커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은 저는 어렸을 때도 베이킹을 하고 싶었던 아이였다는 것을 알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용돈이 한 달에 3,000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 돈을 한 2달 정도 모아야 살 수 있는 돈이었는데, 서점에 가서 베이킹 책을 샀었어요. 쿠키 만드는 책이었는데, 그 책을 사서 집에 아무런 도구도 오븐도 이제 전자레인지조차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을 사서 그냥 재밌어가지고 맨날 보고 나도 나중에 이런 거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공이 일문학과이기 때문에 교환학생으로 1년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일본에. 사실 그때부터 빵 먹는 게 시작됐죠. 그때부터 온 동네 빵집을 돌고 막 그 빵을 사갖고 막 비교를 하면서, 특히 식빵 같은 거는 식빵 박사가 될 정도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로 막 엄청 먹으면서 그때부터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만드는 사람이 될 줄은 몰랐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과거에 내가 아무래도 그런 낌새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던 일에서 이제 제가 제빵사 직으로 직업을 바꾸게 된 계기를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회사원으로 3년 동안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깨어있는 동안에 일하는 시간이 가장 길잖아요. 일하는 시간을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생계를 유지하고 산다면 좀 더 인생이 재밌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남자친구랑 지금의 남편이랑 이제 외국에 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긴 했었어요. 나가서 적응을 하려면 아무래도 기술직을 하는 게 좋고 한국에서 경력을 쌓으면 외국에 나가서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 자신을 수련하고 싶었어요. 제가 나중에 그런 창업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길에 들어온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제 그 프로들이 일하는 세계에서 일을 해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 되게 좋은 지식, 스킬 이런 거를 아무래도 보고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길을 한번 내가 뛰어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짜 일하면서 진짜 많이 배웠고요. 네. 그러면 저는 취업을 어떻게 했냐, 그 취업 과정을 얘기해볼게요. 그 당시가 제가 29살이었던 2015년 여름이었어요. 당시에 저는 자격증도 없었고 당연히 경력도 없었죠. 그냥 제가 홈베이킹을 그 당시에 이제 1년 반 정도 했을 시점이니까, 그리고 플리마켓 나가서 제가 만든 거 팔아보고 이제 뭐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한번 해보자고 생각을 해갖고 자기소개서를 좀 되게 열정적으로 썼어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보여드릴 테니까 알려주세요. 혹시 필요하시면. 네, 포트폴리오를 제가 만들었던 거, 저 이런 거는 좀 할 줄 알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갖고서는 보냈습니다. 이제 사람인 사이트 아시죠? 거기서 그 구인란을 보고 지원을 막 했었어요. 당시에 저는 내가 될까? 라고 생각을 했고 좀 되게 막연했는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취업하기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경력 무관, 학력 무관 이제 그런 식으로 써있는 게 많고 자격증도 뭐 꼭 필수라고 써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열정만 있으면 받아주는 업계인 거예요. 여기 업계가. 우선 처음에는 지원을 했고 3번의 면접 기회가 있었는데 첫 번째 군대는 이제 됐는데 그냥 제 분위기가 좀 아닌 것 같아서 안 간다고 했고, 두 번째는 그 지금도 되게 빵으로 유명한 가게예요. 근데 그 가게에서 그래도 저를 불러주셨는데 제가 가가지고 헛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빵만 만드는 곳인데 저는 케이크 하고 싶은데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케이크만 해봤으니까. 그래서 안 됐고, 이제 세 번째 본 곳에서 제가 진짜 너무 좋은 사람들과 많이 배우고 많이 성장하고 1년 반 동안 일할 수 있었어요. 경제적 문제, 취업적 문제가 두렵지 않았는지 물어보셨어요. 두려웠지만 괜찮을 것 같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직감이 나는 그냥 이거다, 이 길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제 남자친구, 지금의 남편이 제가 하는 일은 뭐든지 다 정신적인 지원과 되게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격려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그렇게 항상 지지해준다는 게. 네. 일이 되면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개인적으로는 힘들지만 힘들지 않다고 해야 되나? 시간이 되게 빨리 가요. 사무직보다 시간이 진짜 빨리 가서 정신없이 하다 보면은 끝나 있어요. 힘든데 또 적응이 돼요. 처음에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한 달 좀 힘든데 또 사람이 적응을 하기 때문에 적응이 되고, 또 근육이 되게 많이 생겨서 오히려 되게 근육질 되고 되게 건강해지거든요. 이렇게 무거운 거를 많이 들다 보니까. 저는 좀 재밌었어요, 그런 게. 근데 이제 힘든 거는 휴일이 적어서 보통 6일, 많아야 7일, 진짜 많은데 8일일 거야 아마. 근데 휴일이 적은 게 그게 저는 힘들어서 휴일은 좀 많았으면 좋겠고 사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는 누구나 사실 힘든 걸 거예요. 모든 분들이. 그래서 뭐 그거는 당연히 뭐 쉽진 않은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대신에 일찍 시작하는 대신에 3시 4시면은 빨리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그 상쾌한 기분은 들었던 것 같아요. 전향 후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첫 번째 직장은 제가 둘 다 하는 곳이었고, 근데 빵이 비율이 거의 70%로 빵이 주류를 이루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브런치도 함께하는 베이커리 카페였고요. 오픈 주방으로 된 곳이었고, 그리고 5명 정도가 한 번에 근무했고 7시부터 4시까지 했었어요. 그 당시에 빵을 하루에 16종 정도, 치아바타 바게트 같은 그런 하드빵류부터 뭐 크림빵, 단팥빵 같은 되게 대중적인 빵도 하고, 또 제과, 또 기본적인 홀케이크, 조각케이크, 머핀,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다루는 게 내가 배우는 게 되거든요. 네. 그 당시에 제가 입사한 지 한 반년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저희 위에 있던 선배분들이 다
나가시게 된 거예요. 얼떨결에 제가 거기서 가장 오래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파트를 멀티로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당시에는 좀 그런 많은 걸 기억해야 되고 매일 그 파트가 바뀌는 게 좀 스트레스가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2년 반 동안 성장을 진짜 많이 했고 반죽, 성형, 오븐, 뭐 케이크, 뭐 아이싱 진짜 많이 배운 그런 시기였어요. 두 번째로 간 데가 제가 1년 반 하고 이제 이직을 해서 큰 커피 회사의 베이커리 팀에 제과 파트로 제가 들어갔는데 거기가 4명에서 6명 정도가 일을 하는 팀이었고 근무 시간은 6시부터 3시. 베이직하지만 퀄리티가 좋은 그런 기본적인 제과에 충실하는 곳이라서 이제 나름 만족했는데 이제 저와는 조금 맞지 않은 팀원이 계셔갖고 제가 오래는 못하고 반년하고 그만두게 되었어요. 조금 그래서 약간 우울했던 시절이에요. 네. 이제 그 다음에 거기 그만두고 제가 이제 그것도 남자친구가 알려줬던 것 같은데 네. 청년 창업 프로젝트라는 거를 해보게 됐어요. 이게 나라에서 이제 그런 지원을 해주는 그런 거에 교육도 시켜주고 이제 뭐 수료하고 어쩌고 하면은 창업 지원금도 뭐 이렇게 주는 그런 걸 해갖고 제가 이것도 막 합숙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부동산 문제 때문에 결국은 무산돼갖고 하지는 못했어요. 네. 그때도 이제 창업을 하려는 그런 사람의 마인드로 몇 달간은 살았던 게 굉장히 저한테 큰 도움이 되었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어떡 할까 하다가 갑자기 한번 호주를 가서 이제 그때가 제가 워킹홀리데이를 거의 갈 수 있는 마지막 노선이었거든요. 호주를 가서 한번 베이커로 취업을 해보자. 왜냐면 남자친구랑 결혼하면은 이제 외국에 가려고 이제 뭐 창업은 아닌 것 같으니까 뭐 나랑 인연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한번 호주에 가서 경력도 만들고 영미권에서 영어로 일하는 경험을 쌓아보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게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호주에 가가지고 취업 활동을 해서 결국에 됐어요. 첫 번째 들어가다가 상사 이상해서 나오고 두 번째 들어갔다가 사장 이상해서 나오고 근데 세 번째 간 곳이 진짜 운이 좋게 한국인 분이 매니저를 하시는 호주 사장 가게였던 거예요. 베이커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세 번째 간 데가 제일 만족스럽고 제일 페이도 좋고 이제 한국 분이 계시니까 적응하기도 쉬웠고 정말 좋은 추억과 경험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는 홀세일 베이커리라고 이제 되게 대량 생산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큰 덩어리의 샤워도 성형? 저는 성형팀이었거든요. 그때는 거기 베이커리가 크다 보니까 그 일을 하고 되지도 않는 영어로 외국인 친구들이랑 막 소통하면서 얘기하고 그런 영미권의 큰 베이커리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하고 왔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6개월 일하고 경력을 만들었고 하니까 이제 남자친구랑 다시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제 바로 캐나다로 와서 온 것입니다. 네, 물어보신 게 캐나다에서와의 근무 환경 차이. 제가 캐나다에서는 한국이나 호주 같은 베이커리 팀원이랑 하는 베이커리가 아니라 그 2인이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 게스트하우스 같은 곳에서 혼자서 그 만드는 베이커 일을 했었어요. 여기가 지금 사는 곳이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가 한국으로 치면 제주도 같은 곳이라서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제 아침을 만드는 일을 한 거고요. 메뉴는 제가 한 6, 7가지 정도 다 정해갖고 키시, 타르트, 파이, 뭐 빵, 뭐 그런 여러 가지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고 보람있고 너무 좋았고 사장님도 사람들도 너무 좋았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때 2년 전 시급이 여기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기준 $14였는데 여기 평균보다는 조금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는 조금 큰 도시는 아니니까. 그 캐나다는 호주처럼 그렇게 시급이 세진 않은 것 같아요. 호주는 되게 세요. 그때가 3년 전이고 제가 베이커 3년 차였는데도 시급 $22 받았어요. 캐나다에서 지금도 일을 하시나요? 아니요. 이제 아쉽지만은 여기가 이제 관광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못 오잖아요. 그래서 저희 호텔이 오픈을 못하게 돼서 못 가게 됐습니다. 가능하다면 다시 일하고 싶은 그런 일자리예요. 네. 어떤 경험, 노력을 해야 꾸우님처럼 빵을 만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든 많이 경험하라. 많이 만들어보라.
나한테 오는 모든 경험을 다 받아들이고 많이 해보라. 많이 하면 성장은 계속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다 열정으로 꽂히는 품목 있잖아요. 카스테라, 뭐 시폰 케이크, 치아바타, 바게트 뭐 이런 식으로. 그때 꽂히는 게 있으면 그냥 막 그거를 한이 풀릴 때까지 막 만들어봤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정하지 않고 골고루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꽂히는 거, 내 직감에 따라서. 그때 가장 큰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장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제 얘기 쭉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엄청나게 내세울 만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필드에서 일했던 경력이 긴 것도 아니고 뭐 유학을 갔다든지 뭐 전공자라든지 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무슨 호텔에서 일했었던 사람도 아니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그냥 뭔가를 했더니 그냥 지금의 제가 된 것 같아요. 적어도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저만의 그런 마음을 담은 레시피를 만들고 여러분이 저한테 이거 왜 그런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 이건 이래서 그런 건데 라고 나도 모르게 그냥 알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뭐 아직도 제가 공부해야 되고 성장해야 될 부분은 많지만 그래도 예전 처음에 비하면 되게 이게 스펙트럼이 넓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토트빵을 폴딩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빵 방법도 제가 이제 저만의 빵 만들기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다 경험해서 온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되게 웃긴 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취업을 못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캐나다에서도 되게 너무 작은 곳에 왔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 와서 취업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경력도 만들었던 거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베이킹 일을 못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거를 어떻게 나의 그런 뭉친 마음을 풀어내기 위해서 유튜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저의 그런 성장의 그런 수단이 된 거예요. 이 유튜브 자체도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유튜브 하면서 제 자신도. 그러니까 뭐든지 정해진 길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길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결핍이 된 게 오히려 뭔가 새로운 개성과 그런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경험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한다.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면 꾸우님 당장 업계로 뛰어들어야 하나요? 그렇게 뭐 성장도 하고 그러면 당장 업계로 뛰어들어야 하나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던 게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당장 나도 업계로 뛰어들어서 일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마치 그게 되게 전부이고 그게 되게 좋은 것처럼.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박봉인 일을 그래도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거에는 그래도 제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랑 함께 살아서 월세를 안 내도 됐었고 갚아야 될 학자금도 없었고 그래도 그나마 나이가 29살이어갖고 어떻게 보면 29살에 그렇게 직업을 바꾼 게 뭐 대단하다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29살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정도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또 그렇게 돈을 주고 공부할 형편은 안 됐기 때문에 일을 하면 수련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했지만 여러분이 형편이 되고 여력이 된다면은 유학을 가거나 아카데미 같은 데 들어가거나 하면 좋죠.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성격이 좀 많이 긍정적인 편이에요. 그리고 현실주의자가 봤을 때는 약간 이상주의자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꼭 프로의 길로 들어가지 않고 홈베이커를 해도 행복한 홈베이커가 될 수 있고 또 프로가 돼서 일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 흥미진진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 얘기가 여러분이 다양한 부분, 내 입장, 내 위치, 내 상황 그런 거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고 다 괜찮으니까 어떤 선택이든 괜찮으니까 지금 하실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편에서는 이제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프랜차이즈냐, 개인 빵집이냐, 소규모냐, 대규모냐, 유학은 꼭 가야 되는지, 자격증 꼭 따야 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제 생각과 또 제가 동료들한테 들었던 얘기 그런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얘기까지 있으니까 다음 영상도 꼭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어색해.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진짜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 본인들의 그런 상황이나 이런 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